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한 주가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주식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극과 극을 보이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일단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의 쏠림이 이번 주에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도 이제 주초까지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 나오다가 오늘 좀 오후장에 좀 매수가 좀 들어오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번 주에 미국 독소 조항 관련된 악재가 좀 있었죠. 이것 때문에 매물이 좀 나오면서 조정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데 지수는 박스권인 거죠. 좀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한쪽에서 자금 이탈이 된 게 다른 쪽에서 좀 메꿔주는 형태, 이런 구간이 좀 진행이 계속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략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수부터 이야기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2430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 2500, 요 구간에서는 좀 현금 관리를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좀 수익 병행 해야 된다. 그죠? 이런 기준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유동성, 그죠? 코스피 지수가 2500대에 오면 유동성이 8조나 한 10조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2, 13조 정도 이상의 자금이 좀 붙어야만 그죠? 추가 상승을 좀 논할 수 있다. 근데 그런 흐름들이 나오려면 바이오 제약의 도움이 좀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바이오 제약이 유동성을 가져오지 못하면 지수는 다시 밴드 하단을 좀 넓힐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우리가 한 2620 정도를 열어놓고 아래쪽으로는 한 230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으면서 욕심을 너무 내지 말고, 그죠? 배터리 같은 경우도 한 20% 있으면 한 절반 정도는 회수하고, 그 다음에 IT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주식들도 좀 일부 수익 병행하고, 목적은 다시 밑에서 좋은 기업들의 수량을 늘리는 게 이제 목적인 거죠. 그죠? 그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만, 만약에 나왔었을 경우, 정작 사야 할 때 못 사게 되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직 펀더멘탈이 있는데 회복되지 못하는 저점 박스 유형들, 이런 것들만 좀 여러분들에게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정말 많이 추천했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포스코 케미칼, 그죠? 그리고 SKC, 일진 머티리얼즈, 천보, 엔캠, 가격대를 되게 세분화돼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번 구간은 LNF하고 일진 머티리얼즈만 딱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잖아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48만 원 밑으로 떨어져서 한 44만 원? 이때가 떨어졌을 때, 이거 3개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실전에서도 이것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좀 현금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공략할 것이냐,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전략을 좀 세워서 가는 건데, 지금은, 현금이 전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현금이 필요하다고 보냐면,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래요. 기준금리가 컨센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5에서 한 5.5%가 금리 컨센이었는데 6%까지 좀 높아졌으면 현금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해야 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이 현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는 거죠. 2300이 오면 땡큐고, 안 오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만 좀 대응을 하자.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린 전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3가지 분류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가지 분류. 첫 번째가 좀 고점 박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저점 박스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무관, 뭐 테마들이 되겠죠? 뭐 인공지능 관련된 테마라든지, 뭐 챗 GPT 관련된 주식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든, 뭐 지수 무관하게 움직이는 주식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해드리고 있는데, 이 키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코스피 지수가 2432잖아요. 시총으로 약 1900조 정도 돼요. 1900조 정도 되고 어제 거래대금이 한 9조 내외 정도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한 7.7조 정도 나왔고요. 이 거래대금을 잘 기억을 하세요. 코스피 시총이 얼마라고요? 1900조. 자, 여기서 세 가지 섹터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에서 대체 불가능한 산업으로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제약, 이건 제가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여러분들한테 꾸준히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자동차가 이거 대신해 줄 수 없고, 철강이 이거 대신해 줄 수 없고, 언택트가 이 산업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이게 그냥 대한민국의 전 심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강남 3구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시작해서 LNF, 에코프로, 뭐 대주전자 제어로, 일준 머티리얼즈, PNT, 하나기수 쭉 있잖아요. 여기에 배터리는 아니지만 배터리 사업 쪽으로 신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는 LG화학, 양극재,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리튬, 그죠? 요게 시가총액으로 얼마 정도 되냐면 약 300조 정도 돼요. 합치면. 배터리 관련된 섹터들 있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 한 300조 정도 돼요. 주요 기업들. 코스피 시장 얼마라고요? 1900조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반도체를 보면 잡다한 거 싹 다 빼고 딱 두 종목.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그죠?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약 430조 정도 됩니다. 나머지 싹 다 빼고 이 두 종목이 전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수는 얘네들 가지고서 다 방어할 수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바텀 가격만 알면 되는 거예요. 지수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판단하려면 얘네들만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수 땡기는 건 누가 땡기는 거예요? 배터리가 땡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바이오를 보겠습니다. 바이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셀트리온 그룹 합치면 100조 정도 됩니다. 잡다한 거 다 빼고. 이해되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 가운데서 배터리가 어제 거래대금 얼마 정도 터졌다고 했어요? 9조가 조금 넘게 터졌어요. 배터리가 얼마 정도 거래대금이 터졌냐면 약 4.5조 정도가 거래대금이 터진 거예요. 시가총액이 300조면 코스피의 약 20% 비율인데 얘네들이 거래대금의 절반을 차지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로 만든 거래대금이 9조인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이 거래량이 줄게 되거나 거래대금이 감소하는 흐름이 나오면 코스피 전체 시총은 어떻게 되겠어요? 6조, 7조 수준 확 다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른 쪽에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삼바, 셀트리온, 그
그 다음에 배터리 관련된 주식 가운데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게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인데 거래 대금이 어느 쪽에서 제일 많이 거래가 되고 있냐면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나 LNP 약간 그 시총이 조금 더 낮은 쪽 있죠. 이쪽에서 좀 거래 대금이 한 8천억, 3천억씩 붙고 있어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쪽으로 거래 대금이 집중이 된다거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거래 대금이 전체적으로 붙는다거나 아니면 삼바라도 거래 대금이 한 2, 3천억 붙거나 그러면 현금 관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지수를 언제든지 땡길 수 있다는 얘기니까.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녀석들 쪽으로 자금이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시장은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 전체 총량 2,400에서 2,500에 형성되고 있는 총량 전체 거래대금. 전체 거래대금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거래가 돼야 되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의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나 늘어나고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지금 2,400 요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총량은 유지를 하는데 맨 위에 있는 녀석들은 오히려 거래대금이 감소하거나 좀 비스무리해요. 이 돈들은 어디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낙폭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낙폭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저점 박스 유행에 있는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주식들이 딱 적당한 겁니다. 그리고 소부장 관련된 섹터들이 그나마 괜찮은 거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전략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오전까지는 바이오에 자금이 붙지가 않았어요. 바이오에 아예 자금이 안 붙었어요. 그러다가 오후장에 셀트리온 그룹이 서정진 회장 복귀한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갑자기 거래대금이 한 6천억이 붙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오늘 거래대금이 얼마 정도가 터졌죠? 한 7.7조 정도가 터졌죠. 7.7조 정도 터졌잖아요. 그죠? 어제는 얼마 정도 터졌어요? 9조가 넘게 터졌어요. 전체적인 거래대금은 늘지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수를 보세요. 지금 지수를 죽였습니까? 안 죽였죠. 지수는 보합이에요. 지수는 보합인데 약 300조짜리 되는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양극재 패키지 집단과 폐배터리 관련된 테마 집단과 그 다음에 동박, 전해질 관련된 저점 박스 유형 이런 주식들이 계속 움직였는데 나올 수 있는 거래대금이 지금 4.5조 이상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오늘 바이오 관련된 자금들은 늘어났죠. 이건 뭘 얘기를 합니까? 지수는 안 뺐으니까. 다른 쪽에서 뺏어오는 흐름들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거를 종목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번 볼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캐파 증설이에요. 시설 투자하는 족족 매출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시설 투자가 255기가와트시 이상만 유지가 되면 이 46만 원이라는 자리는 요 가까이 오면은 매수 마인드라고 했죠. 그죠?
그 이전에는 48만 원 밑에서 44만 원까지가 제가 매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53이나 53, 55 정도 오게 되면 따라가면 안 된다.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영역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5에서 37만 원에 공략을 했는데 여기서 2천만 원을 샀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대충 한 5주 정도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2천만 원치 정도 샀으면 여기 한 61만 원 정도 매도를 할 때 3분의 1만 매도를 하더라도 1,000만 원이 회수가 되는 거예요. 절반을 팔 필요가 없이 3분의 1만 회수가 되더라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구간에 한 7주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있다. 이 1,000만 원 가지고 다시 요 구간에 사게 되면 내가 맨 처음에 샀던 이 돈들이 현금은 유지가 된 상태에서 계속 수량이 늘어나는 구조로 갑니다.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하는 거고, 삼성 SDI도 이렇게 하는 거고, 포스코 케미칼이나 일진 머티리얼즈나 LG화학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전략을 세울 때 배터리를 사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시장으로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작년도부터. 그죠? 근데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보게 되면 내 계좌에 여러분들이 포트를 구성을 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삼성 SDI가 있고, 포스코 케미칼이 있고, SKC가 있고, 에코프로가 있고, LNF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비중이 있을 거 아니에요. 25%를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고 한다면 여기서 25%의 비중을 가지고 쭉 가져가는 게임이 아니라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사야지 할 수 있는 현금들 항상 남겨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내가 100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면 이게 110주가 되고 120주가 되고 130주가 계속 늘어나요. 박스권 구간이 오면 올수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터리 전략 제시해드린 건 요겁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신규로 공략하는 분들의 전략은 다른 거예요. 배터리는 이미 요 구간에서 산 사람들과 요 구간에서 당연히 산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일부 이익션을 하고 46만 원 오면 더 사는 거고,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을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까지 더 올라갈지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흐름이 나오는지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흐르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보세요.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가 2,500을 가려고 해요. 지수로 치게 되면은 지금 2,430 정도가 되니까 70포인트를 더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전고점을 돌파하거나 LNF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게 아니라 얘가 요 구간을 돌파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이런 주식이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수를 땡길 수 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만약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주식들을 보면 이것도 한 73에서 한 75 정도 되는데 요 구간 지금 조정 나다 다시 왔지 않습니까? 이런 주식들이 거래되면 한 4, 5천씩 터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배터리를 가지고 지수를 2,500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익이 확 커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요거보다는 어느 쪽이 거래대금이 많이 붙냐면 에코프로 PM, 이게 거래대금이 8천억이거든요. 8천억입니다.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3천억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했었던 게 LNF죠. 25만 8,500원. 이것도 3천억이에요. 제가 28만 5천원까지 갈 거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그냥 복인 거예요. 17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사고 21만 원이라는 자리 오니까 한 절반 팔고 나머지 올라가니까 좀 3분의 1 팔고 나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팔 생각은 없는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 다시 살 생각은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을 하나하나 공략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원금은 투입된 게 똑같은데 계속 수량이 늘어납니다. 삼성 SDI도 이렇게 하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렇게 하는 거고 LNF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나올 때마다 이익 실현하는 겁니다. 근데 최소 물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가 됐든 금액으로 300만 원이 되든 500만 원이 되든 각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 구간에 가장 반응이 늦었던 주식이 누구였었냐면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71,300원. 이유는 제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57,000원이라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57,000원. 국내에서 생산했을 때, 배터리 생산했을 때, 그 다음에 해외에서 증설했을 때. 그래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증설했으니까 당연히 매출파이가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공장 돌렸을 때가 57,000원이니까 매수인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게 7만 원일 겁니다. 요거는 일단 먹고 가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또 절반을 파는 겁니다. 그래도 한 20%, 25% 나왔잖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 다 물렸는데 배터리 물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폭락 나올 때만 샀으니까. 나중에 이게 쭉쭉 갈 수 있겠죠. 다 팔진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일진 머티리얼즈를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절반 팔았으면 한 500만 원 파는 거고 호재 나와서 거래량 붙기를 한 절반 더 파는 겁니다. 한 250만 원. 그러면 250만 원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현금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현금 만들어 놓은 거. 삼성 SDI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 포스코 케미칼에서도 만들어 놓은 거. 그걸로 배터리 또 빠지면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 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왜? 배터리가 없으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런 시장은 바뀌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배터리 가지고서 계속 몸집을 키웠다 줄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종목들이 겁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뭘로 세우는 거냐면 LG 에너지 솔루션을 세우는 거예요. 얘로 세우는 겁니다. 46만 원 오면 땡큐. 안 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대응. LNF 여러분들한테 17만 원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추천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이제 그것까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신규로 공략하고 싶다. 그러면 배터리 관련된 섹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소부장에서 찾아야 돼요. 소부장에서. 소부장은 동진 세미캠, 그 다음에 솔브레인. 아마 이런 구간에서 제가 한번 이익션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죠? 한 38,500원,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에 한솔 케미칼, 요런 주식들 한 23만, 요런 구간에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인데 배터리 성격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 이런 주식 언제 사는 거예요? 지수랑 같이 사는 거예요. 종합주가 지수가 흔들릴 때. 그죠? 2,300 오면 사는 거고, 안 오면 가지고 있는 물량을 대응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장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원익 아이패스, 그 다음에 테스, 그 다음에 유진테크. 이제 이런 주식들을 이번엔 포함시켜야 돼요. 이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부장 세 종목만 하라고 했잖아요. 한솔 케미칼. 그죠? 그 다음 18만, 19만 원 정도 됐습니까? 솔브레 한 20만, 21만 됐었던 것 같고, 동진세미캠 3만 1,000원.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로는 낙폭 회복이 됐기 때문에 수익은 못 냈지만 그 소부장은 수익이 났잖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삼총사까지 편입을 하고 얘네들도 지수랑 같이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바이오를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그룹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보세요. 바이오제약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항상 3등이었어요. 배터리 1등, 반도체 2등, 그러다가 바이오가 3등. 수익률적인 분분에서. 배터리가 이만큼 수익 나면 반도체는 이만큼 수익 나고, 바이오는 아예 수익이 안 나거나 소외받고.
그게 지금 이게 바뀔랑 말랑 하고 있는 자리거든. 그럼 바이오제 가지고 있는 분들 뭘 봐야 되느냐? 지수랑 같이 봐야 됩니다. 지수가 올라가거나 하락할 때는 여태까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받쳐주는 역할만 했었어요. 빠지지만 마라. 뭐 추세 하락이 나온다거나 폭락이 이런 것만 하지 말고 그냥 10%, 15% 내외에서 등락 조정만 나와라가 얘의 역할이었다 이거예요. 이 지수는 다 반도체하고 바이오하고 나머지 뭐 금융주나 철강주 이런 거로 돌리면서 올라왔으니까 자동차하고. 근데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다른 바이오를 보지 마세요. 다른 바이오를 보지 말고 삼바만 공략하는 겁니다. 삼바를 공략하는데 중요한 시점이 삼바가 2022년도 1월 달하고 그 다음에 5월 달에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냐면 이때는 위탁 사업에서 돈을 벌기만 했어요. CMO로. 그러니까 로슈나 GSK나 존스앤존슨이 이거 좀 생산해 줄래? 네. 그걸로 돈을 벌었다고. 근데 5월 이후부터는 시밀러의 실적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100% 인수했으니까. CM으로 돈을 벌었던 사업이 CMO와 시밀러로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요거보다는 익스펙트가 높아져야죠. 돈을 하나로 버는 것보다 돈을 두 개 버는 게 이익이 반영됐는데.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은 증설에 따라서 실적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 15%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8만 원 선 정도 되면 아래쪽으로는 73에서 한 75 정도를 보시고 위쪽은 한 83 정도로 기준 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빠질 때는 삼바만 보는 거예요. 삼바가 살아있다. 그럼 바이오 안 죽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위로 올라가는데 삼바가 움직인다. 그러면 셀트리온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건 같이 땡긴다는 얘기예요. 전략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또 이번 주 일요일 공개 방송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성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